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죠. 지금 하락폭이 엄청나게 깊어져요. 지금 개별주들도 지금 하락폭이 엄청나게 크고요. 대형주들도 하락폭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섹터별 대장주들까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니까 밑에 있는 소형주들은 버틸 수가 없죠.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외적인 악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뭐 오미크론 확대와 오미크론 뭐 바이러스 확진자의 확대, 그리고 뭐 러시아 리스크, 그리고 북한 도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 너무너무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은 상태에서 뭐 국내에도 어떤 횡령, 배임 횡령, 그리고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2020년 2월, 3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 구간까지 엄청난 상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상승을 지금 조정폭으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간 뒤에 이제 상승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상승 흐름 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주식 시장인데, 지금 현재 위치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위치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 위치고요. 우리가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눌림목 구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이런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주식시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자, 총알이 안 날라왔지, 여기도 사람이 죽고 살고 목숨이 걸린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응의 영역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확률적으로 어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 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어제 이제 에코 프로 BM에 대한 사태가 일어났죠. 뭐 내부자 횡령이나 내부자 거래 등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서 에코프로 BM이 큰 하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큰 종목이, 이게 코스닥 종목의 시가총액이 9조가 넘었어요. 코스닥 2위, 3위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 자체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섹터 자체도 2차전지 섹터에서 되게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멈추고 이렇게 큰 하락을 나왔어요. 대량 거래와 함께. 자, 내가 찾는 종목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설마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설마라는 마음을. 설마 내게 하한가가 가겠어? 설마 내게 거래 정지가 당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의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뜻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종목을 뭐 어떤 위치에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난 뒤, 뭐 직장인 분들 있죠.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잖아요. 직장인 분들께서는 매수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가겠지. 항상 내일이 되면 갖고 상승장을 맛본 분들이라면 가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식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죠. 그냥 제가 봤을 때 노름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항상
긴장을 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노름처럼 사놓고 눈 감고 있으면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태를 보셨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중에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죠. 장중에. 장 막판에 거의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었죠. 자, 이 하락 시에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대응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던 분이라면 아마 이런 구간에서 스탑 로스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손절이 나왔을 거예요. 반드시 순식간에 손절이 나왔을 거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빠지면서 오늘 같은 날 이 구간에서 뭐 나의 총 투자 금액이 100%라면 이 구간에서 종목별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뭐 5% 내외로 매수가 들어가 있었고 이 구간에서는 또 어떤 다른 판단을 하고 뭐 8%의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는 또 15%까지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분명히 내가 사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면 올라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샀을 때 이런 하락이 나온다면 이 종목 사겠어요? 절대 안 사죠. 근데 이 종목을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예요? 오를 거라고 사는 거잖아요. 오를 거라고. 그런데 이 밑으로 빠진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모든 종목들이 자, 이 구간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상승을 바라보고 수익을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어요. 이거 알았으면 여기서 매수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항상 대응이고 항상 설마 내 종목이라는 내용은 생각이 없어야 돼요. 항상 대응이고 설마가 없어야 돼요. 최악의 상황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 종목이 하한가에 갈 수도 있고 장후에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자, 에코프로 왜 이렇게 끝났죠. 그러면서 에코프로도 빠지고요. 그 다음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안트로젠이죠. 최근에 이 안트로젠이 임상 실패로 인해서 장중에 하한가에 갔어요. 그렇죠. 1월 21일 하한가에 도달하고 이날 하한가에 급격하게 빠른 하한가로 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팔지 못한 투자자들이 그 다음날 마이너스 29% 하한가까지 밀렸죠. 밀리면서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1200억이라는 엄청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아래쪽에서 갭을 하한가까지 띄우고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자, 안트로젠 이 종목이 지금 이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파이프라인이 몇 개 있죠. 근데 이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임상 3상에 실패를 할 것이라고 여기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자, 여기 안트로젠에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들어갔던 안트로젠을 바라보고 있던 분들은 삼상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매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라 그랬죠. 이게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거잖아요. 삼상 실패. 그렇죠. 이게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1년, 2년, 3년 동안 수익이 날지 모르지만 끝은 깡통 갑니다. 끝은 뭐 20년 뒤라도 10년 뒤라도 10년, 20년 뒤에 끝은 깡통 갑니다. 자, 이거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이 종목을 삼상 성공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삼상 실패라는 리스크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삼상이 실패가 된다면 내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삼상이 실패가 된다면 분명히 하한가 가고 이렇게 떨어질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이 종목에 매수를 들어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죠. 이렇게 위치에서 삼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게 삼상이 실패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빠졌어요, 지금. 거의 지금 오늘까지 마이너스 60% 빠졌습니다. 4거래일째, 5거래일째 마이너스 60% 빠졌습니다. 엄청나죠? 고점 대비 얼마 빠졌어요? 고점이 지금 10만 1,500원이었고요. 지금 23,900원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3분의 1토막 이상 났죠? 4분의 1토막까지 났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자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똑같이 했다 보세요. 여기에서 이런 리스크들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서 매수를 몰빵을 하셨다는 분들 보세요. 삼상이 무조건 성공을 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쭉쭉쭉 상한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이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죠. 최악의 상황을. 근데 이것까지 생각하고 여기에 투자를 들어갔던 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고 맞죠? 이 포트폴리오 속에서 여기에서 뭐 내 자금이 뭐 100%가 있으면 여기에서 뭐 5%가 진입이 됐을 거고 어느 정도 하락 구간에서 다시 10%로 비중을 늘렸을 거고 또 여기에서 15% 비중을 늘렸을 거고 갑자기 여기에서 하방이 나더라도 지금 현재 하방 흐름이 멈추기 직전에 뭐 직전이든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이 일어난 뒤에 여기서 또 뭐 25%든 30%까지 비중을 늘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갔다면 지금 현재 여기 이 구간에서 하락폭을 맞은 분들은 마이너스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거의 76% 75%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대응을 하신 분들은 내 평단가가 한 이 정도까지 떨어졌겠죠. 여기에서부터 5%, 10%, 15%, 20%, 30%까지 대응을 해가신 분들은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한 30%까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접근하신 분들하고 준비가 된 사람하고 준비 안 되고 있는 사람하고 손실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주식은 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익만 난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망합니다. 아무리 전문가들도 손실 납니다. 손실 다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수익보다 손실보다 수익이 크단 말이에요. 크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자,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 중에 제가 봤을 때 5%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수익과 손실이 항상 공존을 하는데 손실보다 수익이 무조건 커야 돼요. 수익보다 손실이 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깡통 차는 거죠.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매매 기법이 잘못된 거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또 어떤 종목이 또 이슈가 있었죠? M2N. M2N은 신라젠의 대주주죠. 대주주인데 이날 보세요. 1월 19일, 1월 18일 장 종료 후 이제 신라젠의 상장 폐지 결정으로 그 다음 날부터 하한가에 바로 들어갔어요. 하한가에 들어가고 직전 공시 전에 얼마였어요? 주가가 13,000원대죠. 13,000원인데 지금 5,030원까지 내려왔어요. 얼마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이것도 60% 빠졌네요. 지금 이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이 마이너스 60%고 이 구간에 물린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 구간 29,000원대 이 구간에 물린 사람들 여기에 거의 뭐 회복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던 사람들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대응으로 이 뒤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까지 내려오진 않았겠죠. 손실은 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손실은 나되 최소한의 손실을
여기서 만들어서 우리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또 여기서 나온 손실보다 수익이 더 커져야 돼요. 그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뭐 엄청나게 큰 어떤 희망 회로를 가지고 몰빵을 하시고 뒷일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시고 뭐 이렇게 바로 갔으면 이분은 여기에서 사서 이렇게 바로 갔다면 10만 원까지 만약에 바로 갔다면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독사가예요. 3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까지 바로 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내 말이 맞았어. 여기에서 바로 가는 거야. 내 말이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될까? 1년, 2년까지 벌 수 있더라도 10년 뒤에 주식을 1,000만 원이라는 투자금으로 시작해서 꾸준하게 모아서 10억까지 만들었다 만약에. 근데 10억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깡통차입니다. 한 번에. 전략이 있어야 돼요. 대응이 있어야 되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은 항상 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최악의 상황은. 제가 옛날에 최악의 상황을 한번 당해본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2020년 2월이죠.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더 줄여볼까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때 한 10거래일 정도까지 얼마가 빠졌어요? 자, 마이너스 26%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이 구간에. 그렇죠. 저는 이때 이거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때 저는 와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와 삼성전자가 10거래일 만에 마이너스 25%까지도 갈 수 있구나. 처음 봤어요. 제가 주식을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금융위기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여러 가지 뭐 큰 악재를 몇 번 맞아봤는데 또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서 개별주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공포가 오더라고요. 아, 진짜 전쟁터구나. 이거는 뭐 정말 진짜 총질만 안 하지 전쟁터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실적이 좋고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 이런 장을 맞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오는데 시장 흐름에 따라 개별주들은 어떨까요? 개별주들은 이렇게 빠질 때 개별주들은 다 하한가 갔어요. 마이너스 20%에서 하루에 마이너스 30%까지 하한가 다 갔어요. 아시죠? 코로나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최근에 동서 장중에 뭐 이유 없이 마이너스 16%까지 갑자기 밀려버렸죠. 이 종목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중에 거래도 없는 종목인데 갑자기 밀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뭐 어디 반대 매매 쏟아진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게. 여기서 밀리면서 막 매물들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틀 연속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계속 밀리고 있고요. 자, 지금 중요한 종목이죠. 오스템 임플란트. 이것도 시가총액이 크고 성장이 상당히 가파른 종목이에요. 성장력이 상당히 가파른 종목이고 실적도 좋고 회사 자체가 좋아요. 근데 임원의 어떤 횡령, 뭐 배임 횡령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가 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종목이. 이 종목이 거래가 정지 당하기 전까지 우리가 알았을까요? 몰랐죠. 근데 이 종목도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주가는 내가 산 뒤 회사도 좋고 흐름도 좋고 수급도 좋고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래 정지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횡령 매임이 생겨서 거래 정지가 될 줄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이것까지도 우리는 항상 대응을 하고 있어야 돼요. 대응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내 돈이 만약에 뭐 직장인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이 있었다. 오셈 임플란트가 상당히 매력이 있었고 회사 실적도 좋았고 흐름상 내가 들어갈 만한 종목이었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을 여기에서 1,000만 원을 제가 다 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오는 이 거래 정지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최악의 상황. 자, 상패죠. 이거 상패가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있습니까? 없죠. 1%의 확률이라도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응을 했던 분이라면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 내 포트폴리오상 뭐5% 내외, 5% 내외로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지금 거래 정지가 되더라도 나머지 95%에 있는 어떤 종목과 그리고 현금 비중과 종목의 95%가 있다면 일단 이 종목은 거래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제쳐두고 여기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수익을 만들어 가고 한 종목 실패했단 말이에요. 한 종목 실패했으면 여기서 포기하란 말이에요. 포기하시고 실패했다면 다른 종목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또 다시 더 탄탄하게 매매를 이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신라젠 보세요. 지금 뭐 2년 가까이 이렇게 정지가 되어서 흘러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던 종목인데. 그렇죠. 코오롱 티슈진도 같아요.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코오롱 티슈진 매수한 주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응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자 이만큼 힘들고 자살까지 막 생각할 정도로 힘들 거를 요만큼만 힘들자는 거예요. 손실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적은 손실로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손실을 한 번에 다 안고 하루하루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HTC 현대산업개발 어땠어요? 이 회사가 자 아파트 공사 중에 이 아파트 골조가 이렇게 무너질 거라는 거를 이게 누군가 예상을 했을까요? 아무도 이건 뭐 처음 겪는 일일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거를 상상도 못했죠. 그러면 이 종목도 충분히 하락 추세가 이어졌고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이제 상승 추세로 돌렸다, 고개를.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추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매를 했겠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건물이 무너지네. 그리고 뭐 마이너스 20%가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 구간에서 현재까지 마이너스 46%까지 빠졌어요. 마이너스 46%. 엄청난 손실이죠. 그리고 지금도 아직 실종자도 다 못 찾았어요. 실종자부터 일단 찾고 건물이 철거가 들어가야지 하락이 멈춥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도 반드시 봐요. 여기에서 이 뒤에 이거 생각 단 1%도 하지 않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감당이 안 되고 뭐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5년이 됐든 뭐 10년이 됐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이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이라 손절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뭐 엄청난 하락을 가지고 손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뒷일까지 생각을 못 했더라도 최악의 상황까지 내가 생각했더라면 여기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지금 하락이 약간 주춤주춤할 때 여기에서 뭐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리면서 뭐 평단가를 여기까지나 이렇게 붙이고 있겠죠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을 때 빠져나온다면 손실 없이
아니면 손실 최소화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지금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뭐 마이너스 몇 프로였어요? 마이너스 40, 뭐 마이너스 50%. 주가 반토막 나지 않고 손실 최소화한 상태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주식은 전쟁터다. 전쟁터와 같다. 항상. 그렇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자. 어떤 종목이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생각한다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다.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매매 방법 중에 하나가 항상 내가 샀는 종목은 상승을 할 거라고 샀지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손실을 지금보다 충분히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영상 참고하셔서 주식 투자 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투자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